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프업 플러스 김나은입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국가대표팀과 IT와의 평가전 보셨나요? 정말로 멋졌죠? 4대1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골문을 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날 우려했던 득점이 많이 터지면서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가 되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력은 상당히 뛰어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좋은 모습 꼭 부탁드렸는데 정말로 듣게 돼서 너무 기쁜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크로아티아전이 남아있습니다. IT에서의 좋은 모습을 꼭 크로아티아전에서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크로아티아는 축구 강국입니다. 이제부터 홍명보호의 모의고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점프업 플러스 여전히 순위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매경기 순위권 싸움이 정말로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내셔널리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1라운드 멋진 승부 저희와 함께 하시죠.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자랑하는 내셔널리그 21라운드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재미와 4강 싸움 역시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21라운드에서 리그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전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는 목포시청이 천안시청을 상대로 리그 세 번째 10승팀에 도전했습니다. 울산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와의 승점차가 단 2점밖에 남지 않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는데요. 궁금했던 이날 경기 우리 문성환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간의 더비였습니다. 목포와 천안과의 경기였는데요. 후반 5분 골은 목포시청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중원에서 주인력이 상당히 압박이 상당히 잘 됐고 또 사이드에서 풀어나오는 공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천안에는 역시 주포 광래승이 있었습니다. 후반 35분에 광래승이 동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질 수 있었던 경기를 동점까지 가는 쾌거를 일으켰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광래승은 꼴찌팀에서 득점 랭킹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라운드 1위 자리를 내준 울산이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두 가지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김선민 선수의 8경기 연속 득점과 팀의 1위 탈환이었는데요. 이날 김선민 선수의 연속 득점은 볼 수 없었지만 이날 울산이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네, 이날 경기로 김선민 선수의 연속 득점 행진은 멈췄습니다. 울산과의 부산과의 경기는 사실상 조직적인 승부였는데요. 울산이 후반기 들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날 경기 역시 조직력에서 압도를 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다시 인천을 누르고 1위까지 탈환하는 그런 쾌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갈 길이 바쁜 두 팀이죠. 바로 강릉과 용인의 경기도 함께 했습니다. 경기 초반 강릉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듯 했지만요. 결국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용인은 후반전에 들면서 5골을 넣는 대단한 플레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날 강릉이 후반기 첫 승을 기대하는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을 보시면 강릉이 경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5분 용인시청의 선제골이 나왔고 경기 시간 15분을 남겨두고 무려 4골을 헌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스코어는 5대0으로 용인시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강릉이 후반기 들어 정말 하향세를 타고 있는 모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리그 순위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 경기 할 때마다 가슴 설레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새로운 태풍의 주역은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남은 8경기도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가장 재미있는 3경기 함께 하셨고요. 남은 2경기는 자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창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창원과 인천 경기는 이번 한 최대의 빅매치였고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창원이 전반 14분 정대훈 선수 골로 인천 코레를 승리하면서 홈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챙기는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와 경주의 경기입니다. 김해시청이 후반기 들어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경주 한선은 자진 선수의 부상으로 최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1라운드 경기 함께 했고요. 주중에 벌어진 22라운드 경기 결과도 자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22라운드 팀 간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셔널리그 순위 변동 없이 22라운드를 마쳤는데요. 목포는 강릉과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리그 선두를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여전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자랑하는 내셔널리그 23라운드 경기 일정 및 관전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강 진출을 위한 중위권 팀들의 대결이죠. 바로 부산과 강릉의 대결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부산이 창단 이래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강릉과 대결인데요. 부산의 이용승 선수의 악발이 근성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강릉의 이준엽 선수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강릉을 구해낼 수 있을지 무척 기대되는 경기겠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위해서 두 팀 모두 정말 중요한 혈전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선 조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강릉이 후반기 들어 첫 승이 없기 때문에 우선 첫 승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짠물 수비로 이런 강릉을 제압을 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에 좋은 경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천안과 경주의 경기입니다.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주가 이번 라운드 승리할 수 있을지, 반면 최하위 탈출을 위한 천안의 노력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네, 최근 광래승의 득점포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천안시청인데요. 우선 경주한수원을 이날 경기 천안시청을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4강 진출에 우선은 중요한 선점을 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중원에서부터 신중한 압박 플레이로 인해서 중요한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포와 창원의 경기도 이어지겠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목포가 어느새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창원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요. 21라운드 리그 1위 팀이 인천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날 목포는 만약 이날 경기에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는 팀 창단 이래 첫 번째로 4강 진출할 수 있고요. 또 순위권 싸움에서 1, 2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최근 인천코를 잡으면서 상승 기류를 탄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 수비에서부터 안정되게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을 한다면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울산에게 김선민 선수가 있다면 김해에게 외국인 이반 선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울산과 4강 싸움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김해와의 대결인데요. 이번 라운드 두 선수의 멋진 활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반기 들어서 조직력이 극대화됐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울산은 득점이 터져주고 있고 김해는 득점력이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이반에게 득점포를 노려볼만 하겠고요. 이날의 포인트는 조직력을 우위를 점하는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23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바로 용인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경기를 꼭 잡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행복한 추석 연휴를 맞이할 팀은 어느 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용인시청과 인천코레일의 경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만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용인시청이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순위를 4위권 안으로 치고 갈 수 있고 인천코레일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1위권을 탈환할 수 있거든요. 이날 경기는 상대 진영에서 집중 높은 한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전 포인트 함께 하셨고요. 행복한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경기인 우리 내셔널리그 팀들의 경기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 깨끗한 승부. 신한은행 2013 내셔널리그가 매달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오늘은요. 8월 월간 MVP에 수상한 울산의 김선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8월에 김선민 선수가 MVP로 수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울산대 미포주산의 미들라이커죠. 김선민 선수를 후반기 영입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김선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 8월에 열린 5경기에서만 6골을 기록하는 대단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8월 달에만 6골 1도움으로 인해서 2008년 김영호 선수가 세웠던 최다 타이 기록을 지금 동률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김선민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울산대 미포전도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울산으로 영입이 됐는데 김선민 선수 어느 무대에서 활약하던 선수인가요? 네, 김선민 선수는 제1리그 2부 리그죠. 도토리 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 후반기에 울산현대 미포지선에 영입이 된 선수입니다. 우선 울산 현대 미포지선의 후반기 돌풍의 주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적 시장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민 선수 7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만큼 골에 대한 집념이 정말로 대단한데요. 168의 작은 체구에도 어떻게 그런 공격을 펼칠 수 있죠? 네, 우선 7경기 연속골 기록을 하면서 내셔널리그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2008년도에 김용호 선수가 세운 6기록을 넘어섰거든요. 하지만 유럽에서 메시도 있습니다. 작은 키이기는 하지만 빠른 스피드와 골에 대한 집중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1라운드 부산과의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요. 김선민 선수의 7경기 연속골은 그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김선민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띤 21라운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선수들 아무런 부상 없이 남은 경기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리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팀들이 4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위해서 사활을 벌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준다면 선수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까요.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재밌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문성환 위원, 저는 김라리였습니다. 내셔널리그 중심 점퍼 플러스!